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9%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어 내봐 줬었던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4일 동안에 조금 재미없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재미없고 지루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이전 영상에서부터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은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을 언제 지정 해제시킬 수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 드리면서 이 투자 경고 매매법에 따르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대한광통신의 마이너스 5% 정도의 이 조정은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장의 흐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매크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아야지만이 대한광통신을 대응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이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가서 신고가조차도 뛰어넘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맨입으로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살짝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서 주춤할 수 있었던 그때에 8월 11일 날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까? 바로 이 비셈전자라고 하는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 60선을 갖다 대봐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정 보여주고 있는 오늘이 아무래도 이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비셈전자가 마이너스 3%를 주면서 8,450원대 가격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 비셈전자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8월 11일 날 음봉을 주고 있을 때 추천 안내를 주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비셈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맨입으로 이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타점 안내에 대해서도 종목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중간에다가 단타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한 가지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영상을 끝부분으로 돌려서 끝에 있겠지라고 하면서 끝부분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 중간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한광통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냥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뭐 엑시트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을 급감시키면서 조정을 그냥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이구나,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투자 경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노박구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 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대시세가 난 이후로 거래 정지는 철저하게 회피를 해왔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거래 정지로 들어가는 일보다는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조정 보여준다라고 해서 겁먹고 어쫄아서 투매 물량을 던질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매수 타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앞전부터 계속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투경 매매법 이제는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겨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1,000만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냥 무료로 다 오픈을 해봐 드릴 거니까 영상 잘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며칠 차 여러분들 2에서 4일 차 때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투경 매매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이때부터 지정이 됐었죠. 상한가 만들어주고 연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경고
경고로 들어갔었고 2에서 4일차라고 하면 딱 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4일차에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한번 골파기도 했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말씀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던 첫날이 바로 이날이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 그 이후로 이 정도의 시세는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고 계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본전에서 잘라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한광통신의 케이스만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도 좀 보여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러분들 딱 봐도 보시다시피 2연속 상한가를 갔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큰 하락이 있었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4일차 요 날에 딱 종가상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한번 아찔하게 털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려 몇 퍼센트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거냐면은 고가까지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75%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 말고도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지켜볼 수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형 솔로텍의 사례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제형 솔로텍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때 당시 이 제형 솔로텍이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서 그 이후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지금 4일차에 해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려 계신 분들을 애태우면서 여기서 본전을 줄 듯 말 듯이 살짝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전하는 그 물량을 받아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흡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투자 경고 매매법 1000만 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로 그냥 알려드렸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이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일가 매매법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볼 수가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2.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끝내줬었죠. 자,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코이런트라고 하는 종목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음봉을 좀 세게 두드러 맞았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7.9% 정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었냐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5.5% 정도 하락을 좀 진행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무래도 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줬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5.3% 정도에 끝났었던 상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 개별 종목들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 주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나스닥의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적으로 터치하고 있었던 이 구간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 N자형 파형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어느샌가 신고가 바로 직전까지 갖다 대놓은 자리입니다. 나스닥의 신고가가 여기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주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이 빅테크들의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빅테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핵심적인 것은 광섬유 광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특히나 이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 입장에서는 주문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광섬유 광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눌림목을 줬었던 이런 코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멘텀 홀딩스, 코이런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 무섭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장에서 머리채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데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당연하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좀 보여줬었지만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빠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도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8월 25일 전까지는 대한광통신이 시원시원한 시세를 주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아래쪽에서 딸려 올라오고 있었던 이동평균선도 밀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참여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광통신을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엑시트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줄여줬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5월 12일 날에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언제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5월 12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받아가셨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가 5월 12일 날 가장 최고가를 찍었었던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만 영상에서 한 30번 정도 말씀드린 이후로, 그 이후로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을 지금 완벽하게 돌려 세워봐 준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가 대한광통신 다시 한 번의 슈팅이 더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이렇게 저항선을 반복적으로 형성을 해놨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 이제는 올라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조정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정 보여주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요. 대한광통신 당연하게도 저도 그냥 이거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그냥 우리가 쭉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좋겠지만은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만약에 다시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만약에 꺾이게 되는 케이스에서 올라오나 싶더니만 또 다시 한번 내려가주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올라오는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피해 가야지만이 이런 급락 어떻게 진행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피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타점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한광통신 5월 12일 날에 여러분들께 그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28,5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자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까지 보내드렸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승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 보십사 해서 매도 타점 문자로 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신 다음에 뒤에다가는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 비중별로 이 대한광통신을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지금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760-8354번으로 지금 대안이라고 남겨두셔야 되는 그 이유가요, 나중에 여기서 영상을 보고 대응 못했습니다, 아니면 타점을 내가 문자 보낸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거 지금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0-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남겨두셔야지만이 타점이 왔을 때 안내를 드려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종목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이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한라캐스트 2연속으로 장대 양봉 만들어 내봐주고 있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대의 상승세, 그러면서 현대모엑스도 1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로봇도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 로봇 종목들 중에서 안 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자, 어떤 종목을 좀 가져왔었냐면은 바로 이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을 가져왔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야금야금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서 5일선과 11선 위를 잘 지켜내봐주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자리이면서도 지금까지 올라옴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터진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찍히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자, 이들의 물량이 한번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 종목으로 해서 포스코 DX를 좀 가져왔는데, 음봉일 때 사라는 말이 있다시피 지금 음봉을 쥐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타점으로 해서 가져왔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만 여러분들에게 심어봐 드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손절 라인까지도 짚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는 조금 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좀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 2차에 나눠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1, 2차에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식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지금 들어가서 짧게 손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게 되는 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종가상의 이탈을 지켜보면서 손절 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장대 항목 한번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고민하실 거 없이 뭐 여기서 더 간다 이렇게 희망으로만 돌리실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한 20% 정도 상승 흐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윗구간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 포스코 DX, 그러면서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시고 그냥 일단 매도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라캐스트처럼 연속적인 상승세 가능한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종목은 사실 이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으로 돌리실 거 없이 짧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챙겨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이 4일 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이 매크로가 밀리면서 이 대한광통신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바로 이 광통신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여줬었던 어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투자 경고까지도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 확률은 8월 25일 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될 때, 자, 누가 끌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상방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싹 다 물리게 하고 나서 도망갔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박수 칠 때 같이 떠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10-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남겨두시면은 앞전에도 대한광통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구간에서 냉정하게 매도 타점에 대한 방송도 찍어드리고 타점 안내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한광통신 단기적인 이 고점 피해가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